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특집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많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BTV 특집 뉴스는 선거 결과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인천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유 당선자는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라며 인천 시민과 인천의 미래만 보고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로 치러진 인천시장 선거.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승리하면서 인천시장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유 당선자는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래 발전이 있는 희망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여망이 담긴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의 진심과 또 우리 시민이 바라는 희망, 바로 그것을 선택한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 기대와 바람에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장이 되어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당선자는 지역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논란이 일었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임기 내의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재물포 르네상스를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뉴 홍콩시티 조성을 통해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초지일관 사심 없이 오직 시민만을 보고 인천의 미래만을 보고 일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현안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놓고 거기다 나아가서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해서 우리 인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 당선자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큰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약속한 일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8년 전에 인천 출신의 첫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셨고 이번에 인천 출신의 재선, 첫 번째 또 재선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어요. 아마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인천 출신 최초의 시장이 되었었고 또 인천 출신 최초의 재선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제 선거에 당선되면 물론 뭐 상당히 기쁨이 있죠. 근데 인천이라고 하는 그 큰 지역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책임감으로 볼 때 기쁨은 잠시고 이제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4년 만에 이제 인천시정을 다시 이끌게 되셨는데 아마 많은 구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구상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은 뭐 이게 무슨 어떤 게임처럼 순서에 입각해서 되는 건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는 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일들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약 이행을 하겠다는 그 발표를 쭉 해왔는데 이제는 이것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즉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저는 이걸 정교하게 설계를 잘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 그것은 제가 균형 프로젝트를 얘기했듯이 원도심과 국제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해 가기 위한 정책 추진, 또 거기에는 계층 간 세대 간 균형,
그리고 인천이 무엇보다도 미래로 가기에는 어떤 그랜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일들인데 사실 딱히 어떤 순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모든 것을 그야말로 총력 노력을 해서 다 이뤄나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인천 시민들 알고 계시지만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장관도 여러 번 하셨는데 이번에 재선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 새로운 단어 아마 더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하셨어요. 많은 경험이 인천시정에 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데 기대도 되겠죠? 당연히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고 또 일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중요한 하나의 일을 추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경험 못지않게 또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진부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상을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제가 한 4년 동안 이제 또 야인으로서 있으면서 그 전에 공부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시민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또 제가 늘 해왔던 그 측면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그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키워왔고 또 만나는 분들도 이제 좀 다양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조금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번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뉴 홍콩 시티라는 걸 갖고 들어오셨어요. 이제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큰 그림이 과연 인천에서 성사가 될까 우려하는 분들 계세요. 향후 추진 계획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이 참 그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미래로 가기 위한 창조형 도시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천은 다른 대한민국 어떤 도시보다도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이나 또 주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 아닙니까? 세계적인 국제공항 항만, 도서, 해양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천의 미래형 자산입니다. 그럼 이것을 극대화해서 살려나가야 되겠죠. 근데 뉴 홍콩 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사실 홍콩의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 그 홍콩에는 지금 9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있고 세계 금융의 중심이고 근데 이 부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탈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콩을 대체할 적지가 저는 바로 대한민국의 인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의 이제 영종 또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송도나 청라와 연계되고 또 그 후에 이제 원도심하고 연계되면서 인천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뉴홍콩 시티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치밀한 앞으로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또 미국 등 서방하고도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뉴홍콩 시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인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계획이 될 겁니다. 네. 다음은 철도하고 도로망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업으로 꼽히는 우리 경인전철 지하화 또 약속을 하셨고 경부도로 지하화도 약속을 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 중앙정부의 협조가 좀 필요하고 예비타당성 통과도 좀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한데 넘어야 될 과제는 많지만 또 실현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제가 그동안에 일을 해오면서 이런 대형 사업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8년 전에 인천발 KTX를 1호 공약으로 하고 빠른 색대 놀랄만한 속도를 내서 완성을 해왔듯이 이런 대형 사업들은 보다 치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은 아주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한 아주 강력한 의지라든가 또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은 역시 국가하고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대형 그 교통망 구축 계획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공약을 한 사항이고 이것은 또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 신분으로서 인천에 오셔서 현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또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제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대통령하고 이 부분은 힘을 모아 나가고 또 이제 이런 대형 그 프로젝트들은 국토교통부 지금 원희룡 장관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오는 사이이기도 하지만은 뭐 가깝다고 하는 부분은 좋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항이 추진해야 될 필요성과 이게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그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돌발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선거를 치르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지나오면서 특별히 고맙거나 기억나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진짜 이게 선거 치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따뜻한 격려의 말씀 주시기도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뭐 그냥 음료수나 뭐 갖고 간식을 거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를 봅니다만 글쎄 이번 선거의 경우 특히 좀 감동으로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어떤 진영의 문제, 정당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지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저한테는 각별하게 지금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민주당적을 갖고 있다가 수십 년 동안 당적을 갖고 있다가 탈당을 하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 또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초월해서 지지 선언을 해주신 대부분의 그런 분들 지역 단위에서의 분들이 계셨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인천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여망이 높구나 하는 거를 이제 또 느끼게 됐고 또 자기 진영이나 이념이나 정당이나 문제를 떠나서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분들이 그런 지지에 대해서 나중에 참 보람 있었고 잘했다고 판단되게끔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책임감 말씀을 여러 번 지금 하고 계십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미래의 모습은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시민들께서 저 유정복을 선택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진심을 담아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드는 자랑스러운 인천 그리고 결국은 우리 시민 행복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이제 또 함께 해서 좋은 우리 인천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장은 정의섭 부평갑 당협위원장이자 인천시당 공천관리 부위원장이 맡았습니다. 또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류건홍 선대 본부장이, 대변인에는 민현주 연수구 당협위원장, 비서실장에는 배준영 국회의원실 박병일 보좌관이 인선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성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정책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인천 교육 방향이 담긴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인천에서 재선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 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함께 열겠습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책임 교육입니다. 감염병, 등굣길, 급식, 학교폭력 종합안전망 구축, 온마을 돌봄 포털 서비스, 초등 기초학력 전문 담당 교사 배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진로 진학 직업 교육입니다. 사이버 진로 교육원 확대, 1000명 멘토단과 꿈이음 대학 운영, 수능 원서비 지원, 스타트업 학교, 반도체고, 예술중, 체육중을 설립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생태 교육입니다. 학생 1인 1 노트북, 코딩 교육 전면화와 AI 튜터 도입, 10만 그린 리더 양성, 체험형 바다학교와 행복 배움학교 확대 운영 등입니다. 네 번째는 무상교육 확대, 초중고 수학여행비와 중고 체육복 지원, 교육 주체 참여 예산 200억, 노후학교 개축, 다문화 학생 주말 이중언어 학교 운영 등입니다. 마지막은 세계를 품은 인천 교육입니다. 1인 1 외국어 교육, 인천형 세계 시민교육, 학생 국제교류 매년 10,000명,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 운영 등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보수단일 최계훈 후보와의 득표율 차는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4년 인천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양분돼 있는 만큼 도성훈 당선인은 최 후보의 공약 일부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시행을 할 테고.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압승입니다. 인천시장뿐 아니라 10개 기초단체장 중 7곳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시의회도 국민의힘이 3분의 2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민주당은 14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군소정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장 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 유정복 당선자. 인천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구와 동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등 7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4년 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부평구와 계양구 단 2곳뿐입니다. 강화군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천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화군을 제외한 9곳에서 기초단체장 자리를 휩쓸었는데 4년 만에 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인천시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탈환했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독식이었습니다. 인천시의원 37석 중 민주당이 34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2석, 정의당은 1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26석을 차지해 전체 40석 중 3분의 2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석을 확보했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천시의회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유정복 신임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도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기초의회 선거에선 당선인 98%가 거대 양당에서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1명 당선하는 데 그쳐 양당제 정치구조가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구청장이 선출된 남동구와 서구, 미추홀구에서 여소야대 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기초의회 당선인 108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50명, 민주당은 56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기초의회 3인 선거구제가 확대되는 등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가 기대됐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양당제 정치 구조가 심화되면서 기초의회 당선인 108명 가운데 106명이 거대 양당에서 나온 겁니다. 그나마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동구 가선거구에서 정의당 1명이 당선됐고 옹진군 의회에선 무소속 의원 1명이 선출됐습니다.
총 15명을 뽑는 비례대표 선거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9석과 6석을 가져갔습니다. 한편 인천시 10개 기초의회 가운데 서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의회에선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강범석 당선인이 나온 서구의회에선 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이 12석,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 박종효 당선인을 배출한 남동구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10석,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단체장은 여당 후보를 선택했지만 기초의회에선 견제와 협치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옹진군 의회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석씩 가져갔고 무소속 의원 1명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당선 후 첫 지시사항으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교 시설 개방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과밀 학급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신설 등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학교 개방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초단체장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중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정헌 후보가 민주당 홍인성 청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선 국민의힘 김정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홍인성 후보의 10% 이상 득표율 차를 보이며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대선부터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구청장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뢰 갖는 게 필요하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또 지역에 필요한 일들은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러한 일들을 할 테니 스스럼 없이 저를 찾아주시고 영종, 용유와 원도심의 현안에 대한 맞춤형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성공적인 내양 재개발, 영종도의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내양 재개발의 속도를 내서 그 내양 재개발의 효과를 원도심 전역에 확대시켜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영종 전체를 순환하는 트램 건설도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립의과대학을 영종에 유치하고 궁극적으로 종합병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6년 영종도에서 태어난 김 당선인은 인하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제5대 중구의원과 6, 7대 인천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청장에는 국민의힘 김찬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남궁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함께 동구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동구청장 선거. 주민들의 선택은 국민의힘 김찬진 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궁영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한 오성배 후보를 제치고 동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개표 초기부터 남궁영 후보와 초박빙 승부를 펼쳤지만 개표 막판에 표 차이를 벌렸습니다. 국민의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초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데 이어 구청장 자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먼저 저를 동구청장으로 이렇게 뽑아주셔서 우리 동구 주민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선전을 걸칠 때 또 저와 함께 같이 경선을 했고 이런 후보님들도 저를 또 지지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김 당선인은 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함께 동구를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재개발 재건축 전면 시행과 공업단지 4차 산업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이 동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여중과 여고, 공립형 특목고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유정복 시장 당선인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찬란한 동구 그리고 동구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 동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인구를 늘리고 신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현지 구청장이 불출마하면서 접전이 예고됐던 남동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종효 후보가 당선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교통이 편리한 남동을 만들겠다며 GTX B노선 등 현재 진행 중인 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현직 구청장 불출마로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남동구청장 선거. 치열한 접전 끝에 남동구민들은 국민의힘 박종효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51.04%를 득표하며 48.9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습니다. 남동 구민 여러분, 저 박종효를 믿고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 믿음이 남동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절대 변치 않고 주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당선인은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GTX B노선과 인천 2호선 서창, 도림, 노년 연장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장으로 당선된 유정복 시정부와 원팀을 이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남동에는 많은 철도 노선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천시청역을 경유하는 GTX B노선도 있고요.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서창, 도림을 거쳐서 노년역으로 가고요. 또 그 노년역에 KTX역을 좀 정차시키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그 윤석열 정부와 또 유정부 인천시정부와 함께 한다면 조속히. 지역의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남동구. 남동구에선 지난 2010년부터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후보가 번갈아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 이강호 구청장에 이어 국민의힘 박종효 당선인을 배출하면서 그 공식이 또 한 번 지켜졌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강범석 후보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강 당선자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강범석 후보가 민선 8기 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후보를 제치고 결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강 당선인. 민선 6기 서구청장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강 당선자는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있다며 더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약간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게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비록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언제든지 우리도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겪으니까 그게 더 실감이 납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늘 헤아려가면서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당선자는 서구를 제대로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등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사통팔달 교통중심 서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GTX D노선 조기 착공과 GTX 2노선 신설 추진,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도시, 그러면서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 인프라와 도시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그래서 살아나가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강 당선자는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믿음직한 서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강화구 대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천호 후보가 당선했습니다. 민선 5기와 직전 7기에 이어 3선 군수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유 당선인은 계양 강화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강화군수 선거. 승리는 무소속 유천호 당선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유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47.33%, 35.35%를 득표한 민주당 한현희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무소속 윤재상 후보는 17.31%를 득표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재선에 성공한 유 당선인은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선 5기에 이어 직전 7기와 8기까지 3선 강화군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릴지는 정말 모를 정도로 정말 가슴이 밀 정도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 가장 첫째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강화 계양 간 고속도로가 강화 구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48호선 확장을 포함해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계양 강화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후보자 시절에 말씀하셨듯이 영종대교 또 마송에서 강화군까지의 도로 확장, 중앙정부나 또 인천시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유 당선인은 경쟁 후보가 제기한 후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당선 직후 국민의힘으로 최대한 빨리 복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당은 당장 할 겁니다. 내일이라도 복당은 바로 할 겁니다. 그동안 강화군에서 치러진 8번의 지방선거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민선 4기와 5기, 6기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옹진구에는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년 전 공천 탈락의 아픔을 딛고 옹진 군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문 당선인은 앞으로 현장 행정과 투명한 군정, 차별 없는 재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옹진군수 선거에선 국민의힘 문경복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문경복 당선인은 55.46%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정민 현 군수를 제쳤습니다. 4년 전 공천 탈락의 아픔을 딛고 당당히 군수에 올랐습니다. 선택은 끝났습니다. 저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시며 내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은 하나 되는 옹진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문 당선인은 접근성 개선과 인재 육성, 농수산업진흥, 맞춤형 복지, 관광자원 개발, 정주 여건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객선 운임 전국민 동일요금제 추진과 오전 출발 여객선 확보, 백령 대청 연도교,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타운, 제2영흥대교, 농수산경제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 기업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문 당선인은 군수실을 열린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현장 중심 행정과 투명한 군정, 차별 없는 재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옹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하는 옹진, 사람이 모여드는 산만을 향한 변화하는 새로운 옹진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경복 당선인은 1955년생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인천시 건설교통국장, 인천대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토크앤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지역은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이도영 청운대 교수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인천은 국민의힘이 압승으로 끝났는데 먼저 선거 결과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선거는 대통령 허니문 기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전체 선거 판도를 좌우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후에 3개월 만에 치른 선거인데다가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치르는 선거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선거일 수밖에 없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도층까지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을 선택하면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압승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1.8%포인트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유정복 후보에게 7%포인트 차이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박남춘 후보의 현역 프리미엄 인물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위원장의 효과도 거의 없었던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소 우세를 보였던 서구, 남동구 지역 역시 약 2%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인천의 정치 지형이 일정 부분 변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계양구에서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인천 전체 투표율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는 아쉬운 모습을 보인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인천시장 선거를 놓고 보면 리턴 매치였죠. 네. 주목을 좀 받았는데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인천시의 행정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그렇습니다. 전형지 시장에 리턴 매치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인천시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선거 기간 내내 최대 현안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가장 먼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 당선인은 사자 협의체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즉 이를 기초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한편 박 시장이 역점을 갖고 추진했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음카드 역시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 당선인이 운영 방식을 재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재물포 르네상스, 유 당선인의 사실상 1호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부 소유의 인천 내양 부지를 찾아오는 행정 절차가 바로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인천 내양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원도심을 지원하기 위한 5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 등 많은 행정적 변화가 인천시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인천적 선거긴 한데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던 게 있어요. 보궐선거, 계양을 지역 보궐선거가 있었죠.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을 했습니다. 향후 인천적 정치 지형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출마는 전혀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출마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기도 할 만큼 명분보다는 실리,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출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양이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 강세 지역임을 고려할 때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팬덤 현상에 따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편승 효과로 인해서 일부분 득표를 높였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권 후보였고 전국적인 유명인사치고는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재명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득보단 실이 많은 상처뿐인 영광 당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 비대위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국회 원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 위상,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인천 지역 정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전당대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내상을 치료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인천은 진보정당 출신의 구청장을 배출하는 등 소수정당의 존재감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시의원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인천에서는 광역의원부터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진보전당에서 소수긴 하지만 당선인을 쭉 배출하거나 존재감을 보여왔었는데요. 2010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얀 곡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제 정치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정당, 소수정당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지율 또는 득표율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까 선거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거대 정당들과 연대 내지 단일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진보 정당, 소수 정당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양당제 정치 구조가 공고해짐에 따라서 무투표 당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를 포함해서 무투표 당선자가 509명, 무려 12.3%에 이르는데요. 이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배제,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임 인천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보내주신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배중현 인천시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박남춘 시정부의 무능과 불통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정복 시정부에서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잃어버린 인천의 미래를 찾아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듣고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반성과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회초리로 겸허히 수용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성으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한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하고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통해 인천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당선자는 공약을 이행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 경실련은 우선 이번 지방선거의 성과로 주요 현안들을 쟁점화하고 공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지방자치선거가 대선의 연장선으로 변질됐다는 점은 한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자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인천국제공항, 항만 민영화 반대 등의 선거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여야 정치권은 야당제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 분권형 정치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선거 특집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